수많은 이들 속 차지한 내 바로 빨주 no choke I'm a legend Thanos I like you 까도 계속 나오는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숨겨진 디테일. 오늘은 이미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은 빼고 거의 아무도 모를 법한 진짜 신박하고 놀라운 디테일 9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디테일입니다. 5인 6각 게임에서 기훈의 팀은 마지막 차례였는데요. 그럼 기훈의 팀은 도대체 몇 시간을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게임에 들어간 것일까요? 자신들의 턴이 오기까지 기훈 팀이 기다린 시간은 최소 4시간이었습니다. 왜 4시간일까요? 2라운드에 참가했던 참가자는 총 365명이었는데요. 5명씩 나뉘어 팀을 짰으니 5인 6각 경기에는 총 73개의 팀이 있었습니다. 각 팀에게 주어진 타임 리밋은 5분이었죠. 두 팀이 양쪽에서 동시에 게임을 진행했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기훈팀이 기다린 총 시간은 180분, 즉 3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매 턴마다 병정들이 시신을 치우고 필드를 정리하는 추가 시간 1시간 정도가 더 필요하죠. 결국 기훈팀은 현장에서 4시간이나 기다리면서 5인 6각 게임에 참가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기훈팀이 다름 아닌 현장에서 직접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인데 그 4시간 동안 받았을 압박감은 가히 상상도 가지 않는데요. 유일한 팀전이었던 5인 6각 특성상 확률상 대부분의 팀에 트롤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대놓고 분위기가 쌓여지는 팀들도 있었죠. 기훈팀은 아직 자신들의 턴이 아닌데도 그 시점에 게임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압박감, 두려움, 내부 분열, 그리고 그들과 동시에 게임을 진행했던 5명을 제외하고 앞서 실패한 105명의 죽음을 계속해서 봐야 했습니다. 물론 마지막 턴이었으니 전략을 세울 시간을 조금 더 준 셈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총소리랑 비명소리가 100번도 넘게 나는 그 상황은 전략이고 뭐고 그냥 고문이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디테일입니다. 딱지남이 사채업자들을 데리고 러시안 룰렛을 시켰을 때 총 8라운드가 진행되었는데 사채업자들이 8턴이나 살아남은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딱지남에게 노란한 결과였습니다. 탐피 밑부분의 구멍에 그 힌트가 숨어있죠. 이 구멍은 바로 뇌관이 위치하는 자리인데요. 뇌관은 작은 폭발물로 공이가 뇌관을 때려서 폭발시키면 점화되어 탄환을 총열 밖으로 밀어내는 구조입니다. 만약 뇌관이 이미 타격을 받았거나 아예 없으면 총은 발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러시안 룰렛 턴에서는 총이 발사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중간에 4회차부터 딱지남이 지루하다며 변덕을 부려 게임은 죽을 확률이 6분의 1인 러시안 룰렛에서 냅다 6분의 5 일명 카카스 룰렛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다 딱지남의 블러핑이었는데 딱지남이 실탄이라며 추가한 4개 탄환 중 3개는 가짜였고 딱 하나만 진짜였습니다. 이걸 보시면 탄환 딱 하나만 바닥에 평평하죠. 이는 뇌관이 아직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장전된 총알 중 그 하나만 실탄이라는 말이 됩니다. 즉 딱지남이 죽을 확률이 6분의 5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6분의 1의 확률만 존재했던 것이죠. 딱지남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그저 사채업자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딱지남은 게임이 한두 턴 만에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공포와 패닉을 지켜보는 것을 즐기는 딱지남의 패급 면모가 여기서도 잘 드러나죠. 딱지남이 마치 카카스 룰렛을 하는 척 블러핑을 하고 탄환을 늘리면서 두 참가자는 죽음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아직 그들에게 유리했음에도 말이죠. 세 번째 디테일입니다. 딱지남은 소파에서 눈을 뜬 채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기훈이 우석과 대화하는 몇 초 후에 딱지남이 눈을 깜빡이는데요. 아마 죽은 척 연기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서 카메라 앵글이 직접적으로 비추지 않을 때 몰래 눈을 깜빡였던 것 같은데 존재감이 너무 컸던 탓인지 배경에 죽어있는 장면에서도 다 보이네요. 네 번째 디테일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서 기훈은 선두에 서서 사람들을 지휘했는데요. 기훈이 얼음을 외치는 첫 2분 동안은 아무도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프론트맨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었죠. 보통 이 게임에서는 첫 1분 내에 대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첫 번째 탈락자였던 196번 참가자가 마침내 탈락하자 프론트맨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태연하게 술을 한 모금 마십니다. 이 장면에는 사실 오류가 한 가지 숨어있는데 프론트맨이 보고 있는 화면을 자세히 보면 바닥에 시체가 총 3구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아직 사람들이 패닉이 와서 대거 탈락하기 전에 196번 참가자 1명만 탈락했는데 죽은 사람은 3명인 오류였습니다. 다섯 번째 디테일입니다. 5화에서 프론트맨은 준이에게 자신의 우유를 건네며 자신은 흰 우유를 못 마신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시즌1의 3화를 돌아보면 일남이 내 아들은 흰 우유를 못 먹는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죠. 시즌2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노와 준호는 같은 아버지 다른 엄마를 둔 이복 형제인데요. 사소한 말도 전부 복선이 되고 스포가 되는 오징어 게임에서 흰 우유에 관한 대사가 2개나 있다는 건 단순히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준호와 프론트맨은 과연 일남의 아들일까요?
여섯 번째 디테일입니다. 시즌2를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그리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해봤을 생각, 바로 과거에도 우승자들 중에 기훈처럼 게임을 멈추려고 한 사람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인데요. 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과거 오징어 게임의 우승자였던 프론트맨이 게임을 멈추려고 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는 가설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돌고 있죠. 이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정말 게임을 멈추려고 했는가에 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노가 게임을 하던 도중 게임을 멈추려 해봤을 수는 있지만 게임에 우승하고 난 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1988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2023년까지 총 15번의 게임이 열렸고 15명의 우승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훈과 달리 그 우승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냉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프론트맨이었죠. 사실 기훈이라는 우승자는 다른 우승자들과는 많이 다른 특이 케이스였는데, 기훈의 우승은 대부분 그냥 운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에서는 알리가 넘어지려던 기훈을 구해줬고, 달고나 뽑기에서는 우연히 달고나에 땀이 떨어진 것을 보고 혀로 달고나를 핥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줄다리기에서는 일남의 필승 전략을 따라갔고, 구슬치기에서는 기훈을 눈여겨보던 흑막의 도움, 일하기보단 그냥 놀아놨지만 어쨌든 그의 희생으로 살아남고, 징검다리 게임에서는 자취의 첫 번째 차례가 되어 끔살 당할 수도 있었던 걸 우연히 마지막 차례가 되어 목숨을 건졌죠. 최종장에서는 창우가 새벽을 죽였고 마지막 게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훈은 우승을 하기 위해 냉혹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비로웠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운과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 덕분에 승리했죠. 기훈은 오징어 게임 우승자를 통틀어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시즌1의 마지막에 프론트맨이 기훈에게 네가 우승할 줄 몰랐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저 패급 중에 패급 같았는데 의외였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사연이 있는 이야기 같은데요. 과거 자신도 직접 게임에 참가했었고 수많은 우승자들을 지켜봤을 프론트맨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건 기훈에게 자신을 포함한 그동안의 우승자들과는 다른 확실한 차별점이 있다는 말이 되죠. 일곱 번째 디테일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에서는 이 게임은 목숨이 달린 미친 게임이라는 걸 알게 된 아들 용식은 즉시 어머니 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등 뒤로 그녀를 숨깁니다. 하지만 나중에 둥글게 게임에서는 어머니와 떨어지게 되고, 게임이 끝난 직후에 용식은 울면서 금자에게 사과하죠. 대부분 이 장면을 용식이 억지로 다른 참가자들에게 끌려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로 끌려간 건데 용식은 왜 이렇게까지 죄책감을 느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어머니와 떨어져 다른 사람들과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름 아닌 용식 스스로의 선택이었기 때문이죠. 처음에 두 남자가 용식을 잡고 금자에게서 떨어뜨리고, 그런 그들에게 용식은 저항하지만 그저 잠깐이었는데요. 이 장면을 역배속으로 자세히 보면 그들이 그를 잡지 않는 순간이 있죠. 이때 용식은 그냥 어머니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식은 저항을 멈추고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 어쩔 수 없다는 듯 어머니에게 등을 돌리고 자발적으로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죠. 금자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난 직후 죄책감을 느끼는 용식에게 금자가 단순히 달래주는 게 아니라 마치 잘못을 용서하는 듯한 리액션을 취한 것이죠. 여덟 번째 디테일입니다. 딱지남은 기훈과 러시안 룰렛을 할 때는 망설임 없이 여러 번 총을 자신에게 겨누며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주지만, 시즌1에서 기훈이 총처럼 생긴 라이터를 꺼냈을 때는 움찔하는데요. 일관성 없어 보이는 이 모습이 사실 반쯤은 일부러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이 반응하는 방식으로 행동한 그의 연기였던 것은 아닐까요? 영업사원인 딱지남은 매년 400명이 넘는 참가자들에게 접근하고 개인적인 취미생활로 노숙자들에게 빵과 복권 게임을 하면서 그들의 밑바닥 인생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상대의 심리를 조종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능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딱지남의 기훈의 라이터가 그냥 장난감인 걸 알았지만 좀 더 인간적으로 보이고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연기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누구도 지하철역에 멍하니 앉아있는 패급 인생의 평범한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겠죠. 딱지남의 반응은 반은 진짜 놀람, 반은 계산된 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디테일입니다. 작중 기훈은 절대로 우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즌1에서 그는 항상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죠. 이혼한 아내의 아파트에 갔을 때도 우산을 도로 가져가는 걸 잊었고, 3년이 지난 시즌2에서도 그는 여전히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습니다. 마치 우산이 하나의 트라우마가 된 것처럼 보이죠. 어쩌면 오징어 게임 이후로 기훈은 우산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즌1에서 달고나 게임 중 벽에 있던 우산 디자인은 기본적인 우산 모양으로 상당히 심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게임에서 참가자들이 만들어야 했던 우산은 훨씬 더 복잡하고 만들기 어려운 모양이었는데요. 시즌2로 넘어가서 기훈이 달고나 뽑기 게임 꿈을 꾸는 장면을 보면 꿈에서 벽에 있는 우산은 그가 게임을 하면서 만들어야 했던 우산의 모양과 완벽히 일치하죠. 하지만 그때 벽에 있던 것은 기본적인 우산 모양이었습니다. 이는 기훈이 현재 꿈을 꾸고 있으며 그의 마음이 과거 괴로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억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힌트이자 디테일입니다. 추가로 시즌1에서 기훈이 어릴 때 항상 우산을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감독이 이런 기훈의 특징을 살려 게임 후 우산에 대한 기훈의 트라우마를 풀어낸 것이라면 정말 미친 디테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발견한 오징어 게임의 새로운 디테일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디테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무비체인이었습니다.